안녕하세요. 오늘은 벡터 ANNS 관련 논문을 한 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Integration of Quantization and Graph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 논문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퀀타이제이션 방식을 그래프 인덱스에 적용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문은 먼저 기존 그래프 기반 ANN 방식, 특히 검색 시점의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디스크 ANN이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래프 기반 ANN에서는 주로 그리디 빔 서치라는 검색 알고리즘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디 서치를 하되 후보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그 문제로 많은 랜덤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한다. 그리고 벡터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거리 계산이 비용이 비싸진다 라는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GTQG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야후에서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NGTQG는 먼저 랜덤 메모리 액세스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벡터를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압축을 해두고 그것을 연이어서 메모리상에 적재를 해놓았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 오른쪽에 각각 상자들이 있는데 왼쪽, 오른쪽의 상자는 각각 초록색 정점의 이웃들, 빨간색 정점들의 이웃들을 그들의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결과를 모아둔 것입니다. 이게 메모리에 일렬로 모아져 있기 때문에 랜덤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결과에 접근할 때, 즉 이웃들에 접근할 때의 랜덤 메모리 액세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GTQG에서는 패스트 스캔이라는 새로운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 패스트 스캔이라는 것은 32개의 퀀타이제이션 코드를 하나의 배치로 설정해서 심디 연산을 활용해 동시에 거리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NGTQG는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예를 들어 HNSW 라이브러리보다 약 2.4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NGTQG에서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에 집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자체의 문제입니다.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정확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NGTQG 그리고 디스크 ANN에서도 리랭킹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랭킹이라는 것은 검색 마지막에 원본 벡터를 사용해 후보군을 재정렬하는 작업입니다. 그리디 서치를 하면서 모아놓았던 후보 정점들과 그들의 원본 벡터 그리고 쿼리 벡터의 실제 거리를 기반으로 재정리를 하는 작업인데요. 이 리랭킹 작업은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의 정확성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랜덤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패스트 스캔에서는 이웃의 차수가 32의 배수인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다면 심디 오퍼레이션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확인을 해보니 여러 데이터셋에서 NGTQG의 심디 오퍼레이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딥1M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는 NGTQG의 23%가 non-full batch였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심포니 QG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이 심포니 QG는 NGTQG에서 해결하지 못한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 사항은 4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대신에 RabbitQ라고 불리는 새로운 양자화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본 벡터를 모아서 데이터 레이아웃을 바꿔서 검색 시점에 암묵적 리랭킹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덱스 빌드 타임에 패스트 스캔을 적용해서 인덱스 빌드를 가속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래프 스트럭처, 그래프 구조를 조금 정제해서 이제 배치 사이즈에 맞게 이웃차 수를 수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RabbitQ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RabbitQ는 사실 동일한 저자들이 작년 시그모드에 발표한 논문의 이름입니다. 이 RabbitQ 논문에는 RabbitQ에 대한 많은 수식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양자화를 하는지에 대한 수식들이 들어있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그 수식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이전 논문인 RabbitQ를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번 논문인 심포니 큐지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저자들이 충분히 이번 심포니 큐지 논문 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abbitQ가 대략적으로 어떤 건지 그 간략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보다 높은 압축률이 특징이고요. D 디멘션의 벡터를 D 비트로 압축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거리 오차의 상한선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전 논문에서 실험 결과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대비 정확성의 우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4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쿼리 시점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2가지, 그 다음에 인덱스 빌드 시점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쿼리 시점에 사용하는 아이디어 2가지 중에 그 첫 번째인 RabbitQ를 도입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 논문 RabbitQ에서는 IVF 인덱스의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 대신 RabbitQ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래프 인덱스에도 RabbitQ를 적용하고자 시도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RabbitQ는 양자화 과정에 센트로이드를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IVF 인덱스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각 클러스터에 센트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양자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프 인덱스에는 센트로이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저자들은 각 정점을 이웃의 센트로이드로 대신해서 사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점 U가 있다면 이 U의 이웃들, V, W, P 이런 애들의 양자화 과정에서 센트로이드로 정점 U의 원본 벡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각 정점마다 새로운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센트로이드가 단 하나 있어서 하나의 쿼리마다 하나의 룩업 테이블만 만들어두면 계속해서 재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수식을 보시면은 양자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양자화 과정에서 사용하는 C를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정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탐색 과정에서 룩업 테이블을 계속해서 생성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룩업 테이블 만드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수식 5와 6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먼저 수식 5는 RabbitQ에서 양자화 과정의 정의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5번 수식을 6번 수식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보시면 스칼라 값을 앞으로 빼고 단순하게 분배해 놓은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분배의 결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여기서 보이는 C를 우리가 어떤 정점들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보시면은 쿼리와 무관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뒤에 부분은 인덱스 빌드 시점에 계산을 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센트로이드가 없어졌고 쿼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 쿼리 시점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이 앞부분은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RabbitQ를 단순히 수식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앞서 우리가 봤듯이 경로에 따라 양자와 코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붉은 박스, 파란 박스가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 이 붉은 박스에 있는 하늘 색깔 양자화 코드들은 동일한 정점에 대한 양자화 코드이기 때문에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파란색 박스에 있는 상하색 계산 결과의 경우에는 상하색 정점에 대한 양자화 코드이기 때문에 두 값이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두 개의 값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누구의 이웃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센트로이드 값을 레비큐 양자화 과정에서 필요한 센트로이드를 어떤 정점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요. 이 하늘 색깔 정점을 초록색의 이웃으로 볼 것인가, 붉은색의 이웃으로 볼 것인가, 즉 그 관점에 따라서 양자화 코드는 여러 개 존재하게 됩니다. 즉 한 번에 이 중에서 하나만 추정해 사용할 경우 그 거리가 과대 추정되어 빔의 검색 과정에서 사용하는 후보 리스트 빔의 뒤로 밀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해당 정점이 빔셋에서 한번 방문했다고 다시 안 넣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넣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번 추정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한 번은 제대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결과에서 누락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쿼리 페이지의 첫 번째 제안 사항이었던 레비큐 적용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implicit re-ranking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NGT QG에서는 최종으로 반환된 후보들에 대한 리랭킹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후보들에 대해 원본 벡터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해서 리랭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리랭킹 작업을 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랜덤 메모리 액세스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쿼리마다 후보가 어떻게 나올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심포니 QG는 명시적 리랭킹을 다음 방식을 통해 제거하기로 합니다. 앞서 우리가 양자화 과정에서 필요한 센트로이드를 각 벡터로 대체하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각 벡터의 값이라는 것은 원본 벡터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거리 계산 과정에서 어차피 원본 벡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 레이아웃을 바꿔서 메모리상 연속된 주소에 한 정점에 대한 로우 벡터와 그 정점의 이웃들의 퀀타이즈드 코드를 모아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계산 과정에서 어차피 정점 방문 시 원본 벡터를 가져와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이웃들의 양자화 코드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시퀀셜 메모리 액세스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검색 과정에서 후보 리스트들의 우선순위를 정렬할 때 원본 벡터 기준의 거리 계산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미리미리 변경을 해둡니다. 이렇게 되면 검색 종료 후에 명시적으로 리랭킹을 할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랜덤 메모리 액세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인덱스 빌드 과정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NGT QG에서 패스트 스캔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패스트 스캔을 인덱스 빌드 시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식으로 아래 보이시는 알고리즘 2 인덱싱 이 방식으로 인덱스를 빌드하려고 합니다. 먼저 랜덤 그래프에서 시작을 하고요. 어떤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나갈 건데 그 반복하는 것은 먼저 그 패스트 스캔을 통해서 현재 인덱스 기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각 정점마다 찾은 이웃들을 바탕으로 프루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을 여러 번 이터레이션을 반복해서 랜덤 그래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를 빌드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이터레이션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수정하기 전까지
각 정점에 따라서 병렬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인덱스 빌드 시점에 패스트 스캔을 사용을 했더니 NGT-QG 대비 한 8배 정도, NSG 대비에 2.5배 정도 빠른 인덱스 빌드 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상세한 수치는 뒤에 실험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이디어인데요. 인덱스 빌드 시점에 적용 가능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그래프 정제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패스트 스캔은 SIMD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각 정점에 아웃 디그리, 즉 이웃의 수가 32의 배수일 때 가장 높은 연산 효율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32배 배수가 아니고 그거보다 적다면 연산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제대로 이웃차수 프루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논문에서 NSG 프루닝 룰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통해 실험을 해봤더니 32보다 훨씬 적은 평균 이웃차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NSG의 프루닝 룰을 조금 수정한 앵글 베이스드 프루닝 룰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조건이 그 앵글 베이스드 프루닝 룰입니다. 거리 기반으로만 프루닝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해 두었습니다. 즉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제한하는 세타라는 값을 두고 세타보다 작으면 프루닝하고 세타보다 크면 프루닝하지 않고 살려두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웃을 후보에서 프루닝하는 것을 조절할 장치로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타 값을 변경해 가면서 각 정점마다 프루닝 후에 남길 이웃수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다시 말해 패스트 스캔의 결과로 남길 이웃수를 예를 들어 우리가 32가 타겟이다 하면 32를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그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진 않고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것을 통해서 32를 맞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웃수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프의 품질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이디어 4가지였고요. 이제는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 심포니 큐즈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먼저 6개의 밀리언 스케일 데이터셋들, 그리고 100밀리언 수준의 데이터셋 2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총 8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논문에 사용한 머신 컨피규레이션은 인텔 제온 CPU를 사용을 했고 DDR5 메모리를 1TB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D램에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논문들처럼 서치 퍼포먼스를 잴 때는 싱글 스레드를 사용을 했고, 인덱스 빌드하는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멀티 스레드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좀 다른 점은 비교 대상으로 다른 최신 논문들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온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ANN 알고리즘의 개별 구성 요소 최적화에 좀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전체 라이브러리 수준의 최적화는 학술용 구현체보다 산업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훨씬 경쟁력 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 최적화를 거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4개를 비교군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라이브러리마다 각 데이터셋에 어울리는 최적의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번 실험을 해서 각 데이터셋마다 최적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추가로 이 논문에서는 실험에 ADR, Average Distance Ratio라는 매트릭을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가 Recall이라는 매트릭은 전체 정답 그라운드 트루스 기준으로 내가 뽑은 정답이 몇 개이냐를 개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인데, ADR은
정답과 거리 측면에서 얼마나 가까운가를 보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QPS 리콜 그래프가 나오는데 실제 논문에는 QPS ADR 그래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경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설명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치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많이 있는데요. 총 6개의 1밀리언급 데이터셋 사용하고 있고요. 각각 왼쪽에는 K가 10일 때, 오른쪽에는 K가 100일 때, 그때 리콜 QPS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K가 10일 때든 K가 100일 때든 모든 데이터셋에서 심포니 QG가 다른 기법보다 성능이 좋다고 보여주고 있고요. 재밌게 볼만한 점은 NGT QG와의 비교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NGT QG는 보시면은 몇몇 데이터셋에서 아예 그래프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문에서는 80%의 리콜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생략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의 정확도 손실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 색깔 NGT QG의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매끄럽지 않은 그래프를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NGT QG의 다양한 파라미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NGT QG는 탐색 시에 두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데 검색용 파라미터 종류들이 있고 리랭킹 할 때 사용하는 파라미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매끄럽지 않고 적절한 파라미터를 찾기 어려워서 그래프가 매끄럽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 NGT-QG라는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요인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심포니 QG는 앞서 보신 것처럼 implicit 리랭킹을 통해 검색 후 명시적인 리랭킹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리랭킹 관련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매끄럽게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 그래프는 똑같이 서치 퍼포먼스 관련된 것인데 그래프의 데이터셋이 이제 1밀리언 스케일에서 100밀리언 스케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심포니 큐지는 실험에서 제외됐는데요. 그 이유는 인덱스 빌드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포니 큐지는 2시간 정도 인덱스 빌드를 했는데 NGT 큐지는 하루 이내에 인덱스 빌드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른 기법들보다 성능이 여전히 100밀리언 스케일에서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치 퍼포먼스였고, 이제 다음에는 인덱스 빌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메모리 풋프린트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심포니 QG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왼쪽은 인덱스 타임이고 분 단위고요. 오른쪽은 메모리 풋프린트, 기가바이트 단위입니다. 인덱스 빌드 타임의 경우에는 HNSW 라이브러리와 필적할 정도의 수준으로 빠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만 메모리 풋프린트는 NGT QG와 더불어 심포니 QG 역시 다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대비해서 메모리 사용량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정점에 대해 여러 양자화 코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NGT QG와 비교를 해보자면 심포니 QG는 RabbitQ를 사용을 하는데 RabbitQ의 양자화 코드가 프로덕트 퀀타이제이션의 결과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모리 풋프린트가 많은 것은 맞지만 이제 앞서 봤던 서치 퍼포먼스 QPS와 함께 볼 때 심포니 QG가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이제 각 부분별로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이제 노란 색깔 그래프와 붉은색이 이제 모든 것을 적용한 심포니 큐즈고요. 노란색과 붉은색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앞서 우리가 Multiple Estimated Distance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설명드리진 않았고 빔 서치를 할 때 그 후보 리스트에 이미 방문한 정점도 넣는다. 그것을 심포니 큐즈에서 제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란색은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정점은 안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방문한 적이 있는 정점을 넣는 게 얼마나 성능에 도움이 되느냐를 보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넣는 게 확실히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디 효율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래프 정제하기로 했었는데 그래프 정제한 적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볼 겁니다. 초록 색깔과 붉은 색깔을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까 봤던 테이블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아까 이웃차수가 32보다 훨씬 떨어진다라고 봤었죠. 그런데 심포니 큐즈에서는 32로 맞출 수 있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정제하지 않았을 때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포니 큐즈에서 그래프 정제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검정색과 붉은색을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논문에서 패스트 스캔을 인덱스 빌드 할 때도 사용하기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인덱스 빌드가 그럼 얼마나 빨라졌는가? 패스트 스캔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리콜 QPS, 최종 성능이 떨어지진 않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검정색과 붉은색을 비교해 봤을 때 성능이 거의 유사한 것 혹은 심포니 큐지가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인덱스 빌드할 때 패스트 스캔을 사용을 하는 게 성능을 떨어뜨리진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심포니 큐지와 인덱스 빌드할 때 패스트 스캔을 사용하지 않고 NSG 방식을 사용하는 것 두 가지를 비교한 겁니다. 그때 보시면 인덱스 빌드가 훨씬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패스트 스캔을 인덱스 빌드에 사용을 하는 게 성능 향상에 성능을 떨어뜨리진 않는다. 그리고 인덱스 빌드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심포니 큐지라는 논문을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심포니 큐지는 그래프 베이스드 ANNS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랜덤 메모리 액세스 그리고 높은 고차원의 디스턴스 컴퓨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NGT QG를 조금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새로운 양정화 방식, 웨비큐를 도입한 것, 그리고 임플리시트 리랭킹, 그리고 그래프 정제를 위한 앵글 베이스드 프루닝, 인덱스 빌드 할 때 패스트 스캔을 써서 인덱스 빌드를 빠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볼 논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